자, 이번에는 이제 농사용 전선로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자, 농사용 전선로는 일단 저압만 가능하고요. 저압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먼저 자, 이렇게 전선로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전선은 지름이 2mm. 자, 빨간색으로 한 거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해주자고 그랬죠. 그리고 경관 10m 이하일 때에는 얘는 4스퀘어 이상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관, 그쵸? 전선로, 그쵸? 이 전주 사이의 경관 거리는 30m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30m 이하. 그리고 자, 저압 역시 가공 전선로를 사용할 때 지표상에 자, 얼마를 써야 됩니까? 3.5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줄을 쓸 때에는 말구지름이 뭐냐면 목줄을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밑쪽이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겠죠.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쪽 말구 끝 부분에 여기 지름이 9c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0.09m 9cm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지지점의 거리, 전선 역시 지지점 거리는 경관과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전선은 2mm 이상, 경관 30m, 그리고 지표상 3.5m, 그리고 말구의 지름은 9cm 이상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압 옥측 전선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저압 옥측 전선로의 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이용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보면 애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개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전개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춰지지 않은 곳에다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합성 수지관, 금속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관은 목조 이외 또 버스덕트 역시 할 수 있는데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을 해야 되고요. 이제 버스덕트는 어떤 거냐? 합성 수지관, 애자, 금속관은 뭐 느낌이 오죠. 버스덕트는 이렇게 버스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스바라고도 보통 하지만 원칙적으로 버스바가 맞고요. 여기 이렇게 절연물이 없는 금속체로 되어 있는 이 거죠.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절연물이 없는 금속체를 이렇게 덕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 배선들을 역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목조 이외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 전선은 4스퀘어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5개용 비닐전선, 인임용 절연전선 이런 것들은 쓰지 말자. 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애자공사에서 들어가 보면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전선 이렇게 뭐 여러 가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400V 이하일 때는 6cm 이상. 그 다음에 전선과 이 조형제죠. 조형제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의 뭐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형제라고 하죠. 400V 이하일 때는 그때 요 사이의 간격이죠. 간격이 2.5cm 이상이어야 되고 또 이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0cm 즉 0.2m 이상을 유지하자. 다음은 이제 고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압일 때에는 전선은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거죠. 케이블. 그리고 역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그리고 수직으로 우리가 수직으로 혹시 케이블을 쓸 때에는 여기 때는 6m도 가능하구나. 기본적으로 2m를 유지해야 된다. 2m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고압 옥측 전선로는 뭐냐? 100kV 초과의 시에는 즉 100kV까지는 가능하지만 100kV 초과 시에는 시설에서는 안 된다. 초고압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옥상 전선로로 가봅니다. 옥상은 그렇죠. 여기 위에 위쪽에 들어가는 전선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6mm 이상의 경동선 절연전선을 써야 되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 이렇게 여러 개 지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15m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역시 조형제와 이격거리는 상당히 높이 띄워야 되네요. 2m 이상.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는 1m. 케이블인 경우는 좀 감해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식물과 역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 옥상 역시 전선로에서 고압인 경우를 따져보면요. 고압일 때는
조형제와 이격거리가 1.2m 이상, 그리고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식물과도 역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빨간색 중심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면 이거 못합니다. 알겠죠? 자,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얘는 시설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쵸? 옥측에다가는 100kV 미만일 때는, 이하일 때는 가능했지만 옥상인 경우에는 특고압 절연 전선로는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특고압은 안 된다 그 얘기지. 자, 가공 전선로로 가보면요. 가공 전선로는 뭐 봅시다. 가공 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이런 가공 전선이 있는데요. 가공 전선은 공중에 가설한 전선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뜻이죠. 가공 약전류 전선은 약전류,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전선, 뭐 통신선, CCTV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병행 같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갈 때 그때의 둘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된다. 케이블일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요. 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육교라고 하는 것이 횡단보도교가 육교입니다. 횡단보도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요. 거기에 전주를 통해서 이렇게 뭐 고압 가공선도 있고요. 저압 가공선도 있죠. 이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가공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이제 전압이 높은 것일수록 더 위쪽에 배치를 하고 낮은 것을 저압을 아래쪽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 통신선이 약전류 전선이 있죠. 이렇게 또 늘어져 있을 때에는 그때 이격거리는 2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 가보면, 자, 유도 장애가 방지돼야 된다는 건 뭐냐? 이 고압이나 저압선이 통신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사실 최소화하기 위한, 즉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거리를 좀 멀게 하면 영향을 좀 덜 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압 고압 가공선과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또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2.56kN 이상과 4mm 이상의 금속선 두 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접지 공사를 하자 그 얘기죠. 이렇게 지금 고압 저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약전류 전선이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금속선 몇 가닥, 두 가닥 이상을 놓고 차폐를 하겠다 그 얘기죠. 차폐. 그렇게 되면 이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죠. 이 사이에 두 가닥 이상의 금속선을 가지고 접지 공사를 해두자 그 얘기죠.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상시 정전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사실 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상시적으로 60kV 이하의 전압에서는 유도 전류가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이하여야 되고요. 또 60kV를 초과할 때에는 40km마다 유도 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일 때 뭐 문제로는 12일 때 뭐 3이냐 2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12, 2, 12 그리고 3, 4 그렇죠? 뭔가 통하는 게 있죠. 1, 2, 3, 4, 1, 2, 3, 4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둘 중에서도 요게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10kV, 12km마다 유도 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조가용선으로 가보는데요. 가공 케이블 시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자, 조가용선 일단 뭔가를 한번 봅시다. 조가용선은 이렇게 강선, 우리가 전주 사이에 이렇게 있는 강선이고요. 요 밑에 굵은 검은색은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래서 케이블을 매달아서 시설하기 위한 강선을 우리가 조가용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걸어두는 요걸 우리가 행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거에 이렇게 걸어두게 되는 강선을 조가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 케이블을 시설할 때 사용되는 선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거의 간격은
50cm, 0.5m 이하여야 되고요. 금속 테이프를 써서 이렇게 감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20cm 간격을 20c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선은 아연 도강 연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저압 고압일 경우에 연장 강도 5.93에 단면적 22스퀘어, 특고압일 때에도 마찬가지네요.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종류로 가보면, 자, 저압에는 나전선, 그렇죠, 중성선 또는 다중 접지된 접지 측 전선에 나전선을 쓰기도 하고요. 또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 이런 걸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압에는 고압 절연전선, 그 다음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특고압은 케이블, 알루미늄 전선, 절연전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 중요한 편인데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단순화된 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압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6, 절연전선 2.6, 나전선은 3.2mm고요. 이 400V 이상인 저압에서는 시가지 5mm. 아, 고압도 역시 5mm가 되네요. 그래서 400V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5mm. 그 다음에 시가지 외에서는 저압일 때 400V 이상인 경우 4mm 이렇게 되고요. 특고압일 때 22스퀘어 이상의 역시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2.6, 3.2, 400V를 기준으로 400V 이상일 때 5.0, 4, 5고요. 여기가 22가 되겠습니다. 여기 2.6, 3.2.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절연전선, 나전선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2.6mm, 여기는 3.2mm였죠. 그리고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고압과 같았죠. 시가지가 얼마? 5mm 이상, 여기도 5mm 이상이었고요. 400V 이상인 저압에서 시가지 외일 때는 4mm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고압 얼마? 얘는 22스퀘어죠. 22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최종 정리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죠. 그래서 2.6, 3.2, 5에 4가 되고요. 22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가공전선의 안전율을 살펴보면요.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 같은 경우에는 2.2, 그 외의 전선은 2.5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안전율은 뭐였습니까? 안전율은 우리가 수평 장력, 얘가 받는 전선이 받는 그 힘에 비해서 인장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인장 하중, 즉 이 가공전선이 이렇게 받는 힘에 비해서 딱 그 힘만 견디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얘가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힘이 그 힘에 비해서 2.2배 이상, 그렇죠?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에 비해서 견디는 능력이죠. 인장 하중. 그래서 2.2 이상, 그 외의 전선은 2.5라는 거, 가공전선의 안전율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높이로 가보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끼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기 횡단보도교가 이렇게 있죠. 6교 있을 때, 자, 가공전선, 그 다음에 여기 저압전선, 고압가공선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도로에서의 높이가 6m가 돼야 되고요. 도로에서의, 그쵸? 높이가 6m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여기 횡단 6교죠. 횡단보도교에서 여기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는 3.5. 그 다음에 철도는 무조건 6.5가 됩니다. 6.5. 그리고 그 외 평지라고 할 수 있겠죠. 평지에서는 그냥 5가 된다 그 얘기지.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핵심을 정리해보면, 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 횡단, 이건 철도 횡단, 그리고 횡단보도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그래서 도철행 1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저압과 고압 같은 경우에는, 자, 도로 얼마라고요? 6m고, 철도는 앞으로 나오지만 무조건 6.5입니다. 무조건 6.5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얘는 3.5가 되는 거죠. 저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쓸 땐 3이 되고,
일반적인 곳에서는 5가 된다 그 얘기지. 방금 봤던 대로 자 도로에서부터의 높이는 6m,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에서는 3.5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 이렇게 그렇죠. 열차가 지나다니는 이 철도에서의 높이는 무조건 6.5로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6.5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곳에서는 5m라는 거 요걸 일단 기본으로 해주시고 횡단보도교에서는 뭐 저압전선이나 케이블을 쓸 경우 3m로 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으로 시가지에서 특고압으로 가보면 특고압은 일단 35kV 이하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요거 달라집니다. 요거 횡단보도교가 3.5는 너무 낮기 때문에 특고압인 경우에 나머지는 도로, 철도 6.5 일반적인 곳 5지만 횡단보도교에서는 얘가 5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kV가 초과하는 거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공칭전압인 1호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도로 횡단 시에는 6을 더하기 자 단수 계산을 할 때 자 1호사를 10으로 나눈 15.4 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전압 3.5도 35도 10으로 나눈 3.5를 뺀 뒤에 여기 프라임을 붙인 것은 올림을 해주는 거죠. 절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곱하기 0.12를 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죠. 도로인 경우에 지금 35km를 초과하는 요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걸 예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15.4에 3.5 빼면 11.9가 되니까 이거 올림하면 결상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와 0.12를 곱해서 6까지 더해주니까 이때에는 7.44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가지 외에서는 시가지 외니까 저압, 고압, 특고압이 다 35kV 이하일 때는 통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도철, 횡 일반적인 곳을 보면 자 도로에서 얼마 6이었죠. 오 똑같네요. 여기도 6.5. 자 도로횡단 횡단보도교죠. 횡단보도교는 여기가 5가 되네요. 5 그쵸? 좀 올라가는 거죠. 저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쓸 때는 4고요. 우리가 시가지에서는 여기가 3.5였죠. 요것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곳에서도 5는 동일하네요. 그 다음 이제 특고압인데 35kV 초과하는 그쵸? 35에서 36kV 이렇게 될 때에서는 평지에서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산지 그쵸?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산지에서는 5가 된다. 5m가 되는 거죠. 여기 단위는 다 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160kV를 초과할 때는 그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단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평지에서 예를 들어서 160kV를 초과하는 것에 많이 쓰이는 공칭전압이 3, 4, 5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이면서 평지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6은 더해야 됩니다. 그쵸? 평지에 6은 더하고 단수 계산을 할 때 기준전압이 160이 되게 되면 얘를 10으로 나누죠. 34.5 마이너스 얘도 16이 되겠네. 그리고 곱하기 역시 0.1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요. 프라임 이렇게 적어본다면 자 이거 16 빼면 18.5가 됐죠. 그러면 절상 올림을 하니까 19가 되고 19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해 본 값이 빨리빨이네요. 빨리빨 3, 4, 5일 때 빨리빨 그리고 만약에 산지에서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기준이 되는 6이 아니라 얼마 얘를 5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1만큼 줄어들겠죠. 산지에서의 3, 4, 5kV 이때의 전선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그러면 7.28이 되는 거죠. 3, 4, 5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표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도로횡단 6이었죠. 철도횡단 무조건 다 6.5고 횡단보도교 3.5 기타 5였고요. 그 다음에 35일 때 보면 얘만 달라졌죠. 횡단보도교에서만 5가 되고 뭐 케이블이나 이럴 땐 좀 줄어들죠. 얘도 조금 0.5가 줄어들었듯이 요거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초과할 때 평지에서는 6이고 산지에서는 5가 되고요. 역시 뭐 이때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666이네요. 666. 그리고
160kV를 초과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3, 4, 5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평지시에 전선의 높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평지 6 더하기 그렇죠? 얘를 10으로 나눈 34.5 마이너스 얘도 10으로 나눈 16을 뺀 뒤에 그거에 올림을 해주는 거죠. 0.1을 곱해서 구해보면 빨리팔이 되고 산지일 때는 7.28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공지선으로 가봅니다. 가공지선은 우리가 직경례나 유도례를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상 전력선이 있다면 거기에 위에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직격으로 이렇게 낙뢰가 떨어지거나 할 때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고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지름이 4mm 이상의 나경동선, 나선이란 얘기죠. 절연된 선이 아니라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5mm 이상인 나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정도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고요. 아하 우선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니까 요거 중심으로 처음에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고 더욱더 나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 그럴 때 요것들 추가적으로 더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